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미국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큰 폭락이다 하락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만을 마냥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초강력 상승을 계속 이어가죠. 신고가 행진을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까지도 S&P 500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유가도 상승을 합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시추를 못하게 바이든이 막아가지고 뭐 그런 효과들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뭐 어쨌든 좋아지겠지. 백신 맞더니 전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주요 국가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변종이 다시 좀 더 커져서 다음 달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더 많을 거야 하는 우려감은 있어요. 그건 그거고 어쨌든 줄어들고 있으니 정상화되지 않겠니? 하는 이제 그 기대감들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지금 신고가 가는 이유는 부양책입니다. 부양책. 예,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요것이 가장 큰 방아쇠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돈 푼다. 그래도 좋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주요 원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영상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는 풋을 매매해야 될 거다. 풋을 매매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국에 이제 종가에 올라서 끝나느냐 내려서 끝나느냐 그 부분이면 오늘 그죠? 콜을 계속 매매를 하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물리거나 정말 어려운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앞에서 올랐던 내려갔던 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은 풋을 매매했으면 풋은 뭐 문제 없이 그죠? 마지막이라도 팔 수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고 내일 이제 채권에 대한 영향이 없고 오늘도 이제 이년물에 이제 선매출이 있었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아침에는 살짝 땡겨 놓는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오전 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다시 땡기는 척했지만 오후에 밀었어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땡겼지만은 막판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침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콜을 팔고 좀 내려와서 지금 그 10시 40분 2년 국채 발행에 대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9시 40분 선매출 2년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야 왜 결과물이 왜 나오지?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더 떨어졌다가 한 1시간 정도 뒤에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9시 반 정도에 부터 땡긴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풋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건드려 봤어요. 100주 사보고 또 100주 사보고 근데 시세를 안 줘버리네. 그래서 풋을 오늘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딱 보면 풋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시세를 안 줬어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LP들이 오늘 뭐 좀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오늘의 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풋 시세를 안 주는 상황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장을 봤어요.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냐면 지금 괴리율이 마이너스 56이에요. 마이너스 56% 괴리율이 시세를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시세를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가 대비해서 750원 정도 이론가이면 참 350원 정도이니까 상당히 좀 뭐가 이상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어쨌든 이제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 번에 반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나 이유들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걸 가서 누구한테 따지든 뭐 하든 간에 당장은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매를 해봤자 오늘 시세를 정말 안 줬어요. 오늘 매매를 해봤자
오늘 매매를 해봤자 시세를 너무 안 줬어요. 장중 움직임이 이렇게 지수 방향이 움직인 것에 비해서 정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푼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푼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백주 사보고 이제 간을 보니라고 움직임을 보자. 근데 이제 시세를 안 주니까 할 수가 없었던, 하루 종일 속 끓이고 막 속 답답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동시호가에 조금 반영할 듯이 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경고를 드렸고, 그죠? 그래서 1월 11일 21년 만에 고점, 그 신호가 또 한 번 떴는데 이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 요 저점 정확하게 맞았고, 그죠? 또 매도를 하니까 또 조금 흔들리는데, 이제 밑으로 팍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는 날, 다음엔 좀 무거워져요. 그만큼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이고, 여기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21년 만에 고점 신호가 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좀 길게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꽂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신고가죠.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약해. 그리고 이제 뭔가가 오늘 자동차, 어제 좀 하락이 컸던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죠? 좀 장중에는 플러스를 잠깐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현대차 만도 뭐 이런 것들은 오늘 그나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뭐 MS 오토텍이나 뭐 이제 몇몇 자동차 관련주들, 뭐 한원 시스템이랄지 유비벨럭스랄지 데이플러스 이런 것들은 좀 올라요. 좀 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고, 어쨌든 이번 논란이 됐던 기아차가 어쨌든 마이너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아차도 언제 사볼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10만원대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분들이 8만원 정도 가면은 손절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저는 그럴 때 매수를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기아면 이제 기아차를 사기보다는 그 타이밍에 현대차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얘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이너스 한 170 정도.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세력의 개입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력의 개입이 얼마나 있는가. 마이너스니까 하방으로 미는, 그러니까 개입이 있고 없고이기 때문에 0이 그 개입이 없는 상태이고, 플러스 위로 가면은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마이너스면은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계속 푸스트의 기회를 노렸지만 시세를 안 줘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매매 자체는 그렇게 오늘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겠죠. 내일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들 중에서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 군들은 조금은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거? 코스닥 종목을 조금은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를 제가 어저께 알려드렸나요? 요거를 알려드렸었죠? 그쵸? 큰일 났습니다. 상장 폐지. 이 주식들 조심하세요. 이제 코스닥 자체가 상장 폐지의 상당히 위험권에 있는, 관리 종목만 해도 102개거든요. 102개 종목이 관리 종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꼭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지금 뭐 이상한 데에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공짜로 종목 가르쳐 줄게, 뭐 우리는 슈퍼겜인데 우리가 세력이다 막 이러면서 전화 오고, 내지는 돈 받고 유료 리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많이 모이면 이용해서 물량을 그런 식으로 뒷구녕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저한테 얼마 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꺼져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꺼져서 그러고 사는데, 어쨌든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뭐 밝혀낼 수가 없으면 뭐 처벌도 안 받아요, 그놈들이. 그래서 얼마나 불공평한 그런 세상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위험해요. 좀 코스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21선에 딱 달라붙어서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그나마도 좀 여의치가 않죠.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코스닥은 20선의 터치 정도밖에 못해요.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구나. 근데 이게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미국은 신고가인데 우리는 이 20선조차도 지금 못 넘어가고 개gel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는 특히 어떤 상장 페이지나 관리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론이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코스닥 종목들이 유난히 좀 많이 올랐던 거 최근 들어와서도 혹은 무슨 바이오 뭐 이렇게 있죠. 정상적인 제약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만으로 뭐 이슈만으로 그냥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순식간에 좀 하락을 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코스닥이 더 흔들기가 뭐 폭락은 아닙니다. 뭐 폭락은 아니지만 최소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전의 모습 여기와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죠. 그죠? 사이즈는 이때보다는 지금 좀 작은 것 같지만 비슷해져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비슷해 가는 형국이고 그나마 그때는 20선이라도 넘었었네요. 근데 지금 20선조차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 비중을 줄이심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대형주 차라리 코스피는 탄탄하니까 아유 뭐 삼성전자 내려오고 아니 뭐 지금 하다못해 기아차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좋고 또 수소에너지나 UAM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보면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것도 슬슬 내려오잖아요. 예, 그죠? 저런 것들도 충분히 내려오면 잡아볼 만한. 나 요날 못 잡은 게 참 한스러운데 그때 저는 이제 동국 SNC를 잡아서 동국이도 잘 올라왔어요. 똑같은 날 2월 1일 날 동국이 먹었어. 근데 저 같이 고민했던 하나 시스템도 많이 올라와서 못 잡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공부하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뭐 무슨 회사도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하나 시스템에서 유튜브 구독자 300 몇 명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이상한 종목들은 다 빼야 돼요. 절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꼭 고려하시고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몇 년째 적자가 나오고 있거나 어쨌든 간에 적자 회사들은 잠깐 빼고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문제 없을 때 그때 다시 사면 될 것 같아요. 5월달 대체적으로 또 5월이나 이럴 때가 또 조정받을 때가 또 있고 하면 가격이 싸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또 공매도 시작되고 나면 뭐 사실 공매도를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이라고 하지만 공매도 그런 종목 위주로만 나와요. 거기 나머지들의 공매도가 뭐 얼마 나오나? 90% 이상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를 실시한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또 되게 되면 그때 또 대형주들 조금 눌려질 수 있을지 뭐 봐야 되겠지만 그 빠진다 그러면 또 중소형주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크로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장세로 아직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밀리는 종목들, 눌리는 종목들 있다면 뭐 그러한 섹터 쪽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명절 이후가 이제 시세를 위든 아래로든 매우 강력하게 위로 올라도 강력하고 밑으로 떨어져도 강력할 거예요. 명절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내일 합성 전략을 쓸 겁니다. 합성 전략을 써서 넘어갈 건데 제가 영상 중에 그죠? 무조건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에 무조건 수익 내는 법 요 영상이 있어요. 요걸 보시면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무조건 수익 먹는 비법 10분 11분밖에 안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궁금하면은 ELW가 뭐예요? 라는 이 영상까지 봐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종목 어떤 거 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내지는 차월물 매매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차월물 해야죠. 당연히 뭐 없어요 다월물은. 그래서 지금 차월물 오늘 콜은 좀 많이 빠졌네요. 콜은 지금 16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콜 한국 FW09라는 종목이고요. 풋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차라리 한국 FW29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아직도 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차월물이 아니라 차차월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한국 G159라는 종목도 최근 거래량이 제 기준상으로 500만 주 거래량이 500만 주를 넘어서면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거든요. 500만 주가 넘어서면. 그래서 이제 500만 주를 어제 본격적으로 넘어섰어요. 550만 주고 오늘은 약 700만 주에 육박하는, 그래야 매매가 좀 수월하고 사고 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이 부분들에서 얘는 차차월물이고, 차월물이 어차피 우리가 09 이 차월물 콜을 매우 일찍부터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콜이 지금 지금 많이 떨어졌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 130원에서부터 4,600원까지 갔습니다. 130원에서부터 4,6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작년 명절 때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작년 명절 때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명절이 끝나고 왔더니 코로나 확진이 번지고 그러면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개파라고 떨어졌다가 급락했어요. 그때 우리가 7배를 먹었습니다. 700% 정도 수익을 했어요. 풋에서 7배.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으면 이게 와장창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개파락이니까 손도 못 쓰고 손실 날 거 아니에요. 주식 계좌는. 그죠? 주식 계좌는.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 주식 가지고 있는 비중의 한 5% 정도만이라도 풋을 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폭락을 해도 그 풋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뭐 한 250만 원, 그죠? 250만 원 정도를 내가 풋을 샀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5천만 원 들고 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저때 이제 저렇게 꼭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7배가 터졌습니다. 7배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5천만 원이 손실이 얼마나 날까요? 1,000만 원 내지는 1,500만 원 정도 손실을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급락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재수 없으면 1,000만 원도 1,500만 원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250만 원어치 풋을 사놓은 것이 얼마가 돼 버렸어요? 7배니까. 실제 수익이 7배가 난 거예요. 시세는 더 많이 났고, 시세는 더 크게 났지만 우리는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고, 그 안에서 10배가 터졌든 20배가 터졌든, 지난번에 어쨌든 3월 달에도 200배가 터졌지만 우리는 20배 먹었거든요. 시세는 200배가 터졌지만 어차피 그렇게 5원짜리 사서 이렇게 수익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00원, 300원짜리를 사서 수익을 먹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실제로는 못 먹습니다. 20배밖에 못 먹었고, 요거는 7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세는 더 크게 터졌지만 7배. 그래서 이게 지금 1,7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똔똔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 떨어져도 얘가 수익이 더 커. 요런 부분들의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지금 뭐 변동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런 정도 보험을 들어놓으면 만약에 급락이 나와도 큰 문제 없고, 내가 나는 그렇게 좀 더 작은 돈 할래요. 그러면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만 할래? 아니면 나 복권 사듯이 그냥 10만 원어치만 살래? 복권 어차피 3등도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한다면 3등 이상의 수익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한다면, 내일이 이제 그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좀 저는 대응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움직임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모습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3,000포인트는 좀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부분을 좀 가지 않을까. 개인들이 무섭게 덤비기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쫄았어. 그래서 무거우면 밀리고 개미들이 좀 샀다면 빠지고 샀다면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맞다. 그리고 좀 생각이 들고 전통적 산업 쪽을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미래지향적인 것들 물려도 그쪽이 나중에 다시 시장 조금만 올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드려보면서 저의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앞으로 좀 유용한 공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되시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